운행문입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아름다운 풍광이 있고 그건 엄청 매력적인 거라고 선생님들께서는 부심 가득 담아서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대중가요 가사에도 뚜렷한 사계절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렸을 때야 다른 나라의 기후가 어떤지 알 수도 없는 데다 관심조차 없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나중에 자라면서는 그게 뭐 그리 좋은 건가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여름은 열대지방보다도 더 더운 데다가 겨울은 시베리아보다도 더 추운 게 막 좋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름이 한창일 땐 겨울을 기다리고 겨울엔 빨리 봄이 오기를 기다리게 될 만큼 우리의 계절은 혹독합니다. 그나마 긴 여름과 겨울 사이에 있는 봄, 가을은 지칠 때쯤 찾아오는 휴식 같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확연하게 봄, 가을이 짧아지는 걸 느낍니다. 예전엔 확실히 춘추복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개념조차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패딩을 벗으면 곧바로 반팔을 입어야 하고 여름이 지나자마자 겨울옷을 찾게 됩니다. 봄, 가을을 느낄 여유도 없이 긴 여름, 겨울이 한없이 길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러다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아니라 두 계절만 뚜렷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짧은 가을이 너무 짧아지고 나니 그 정치가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공기가 선선해지면 습관적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나뭇잎을 살펴보는 횟수가 잦아지고 숨도 깊게 쉬어봅니다. 확실히 가을의 색은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모두 연두색으로 피었다가 한여름에 녹색이 되었던 나뭇잎들은 나무마다 제각각 다른 색의 낙엽이 되어 땅에 떨어집니다. 어떤 나뭇잎은 꽃보다 강렬한 빨간 잎이 되기도 하고 황금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바싹 마른 갈색으로 색이 바래서 아슬아슬하게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다가 바람에 날려 떨어지는 나뭇잎들도 있습니다. 가을비라도 오는 날에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한꺼번에 많은 낙엽이 져버립니다. 이 나뭇잎들은 가을비가 내려서 젖은 나뭇잎에 햇살이 다 빛나고 있습니다. 햇살이 부서지는 나뭇잎과 빛이 투과된 나뭇잎은 서로 다른 강렬한 색이 인상적입니다. 빛을 등지고 있거나 작은 그늘에 가린 이파리들은 갈색으로 남아있는 것들도 보입니다. 오일 파스텔에 있는 색만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색들을 표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해서 최대한 다양하게 색을 섞어서 풍성한 느낌을 표현해야 합니다. 비슷한 노란색도 자세히 보면 아주 다양한 채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색들은 미세한 밝기의 차이 때문에 아주 다른 느낌의 색이 되기도 합니다. 최대한 칠의 두께를 얇게 해두면 덧칠로 더 다양한 변화를 만들기에 용이합니다. 보통 오일 파스텔이 어렵게 느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칠의 두께를 조절하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밑에 칠이 두꺼우면 덧칠을 할 때 의도와는 다르게 밑색과 뒤엉켜서 조절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림이 완성된 순간에 최종적으로 원하는 색으로 끝을 내기 위해서는 매 과정마다 두께를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렇게 다양한 색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그림을 그릴 때는 칠의 두께를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상에서는 칠의 두께를 보여드리기가 어렵고 두께를 얇게 만드는 테크닉을 설명하기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현재 칠의 두께는 화면으로 보기보다 엄청나게 얇게 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으로 표면을 훑어봐도 거칠기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얇은 두께를 유지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오일 파스텔의 두께를 관리하는 건 힘 조절도 중요하고 칠을 하는 방향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일 파스텔을 얇게 펴바르는 방법이 있는데 제 영상 중에 청사과를 그리는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오일 파스텔을 혼색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화나 소설에서 주인공이 있고 조연 배경이 있는 것처럼 그림에서도 각각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감독이나 소설가가 주인공을 잘 부각해내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효과적으로 주인공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강조해야 할 사물들을 묘사하는 것에는 집중하지만 주연이나 배경은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연이 주인공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림에서도 배경의 주제를 돋보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앞쪽에 나무니까 나뭇가지들을 강하고 선명하게 그리는 것에 비해서 배경은 아주 흐릿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물을 흐릿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건 대비를 약화시키는 것과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숲들은 의도적으로 앞에 있는 나뭇잎이나 가지에 비해서 밝고 어두운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대비가 약할수록 앞쪽의 나뭇잎들은 상대적으로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뒤에 있는 나무들은 어디가 경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만큼 후려지는 것도 중요한 요령입니다. 나무와 나무들 간의 구분이나 숲과 하늘의 경계도 완전히 흩어져서 잘 보이지 않도록 그려줍니다. 형상은 불분명하지만 실제를 연상하기에 너무 동떨어진 엉뚱한 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런 대략의 색덩어리들이 모여서 저게 숲이고 저게 하늘이고 땅이려니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